네, 북미 정상회담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늘 싱가포르에 도착합니다. 두 정상이 싱가포르에 이틀이나 일찍 모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특별연구원과 자세한 내용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앞서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만 두 정상 모두 오늘 싱가포르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회담 개최일보다 이틀이나 일찍 도착을 하게 되는 건데 여기에 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네, 예상보다도 조금 빠른 것 같습니다. 네. 저도 한 내일쯤 도착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일정대로 해서 오늘 저녁 때 현지 시간으로 도착을 하는데 거기에보다 뭐 더 늦게 들어갈 이유는 특별히 없겠죠. 그리고 아직 판문점에서의 6차례에 걸친 성김대사와 최선희 외무성 부상과의 실무 협상이 잘 마무리가 되진 않은 것 같아요. 남아있는 예. 의제들이 있는 것 같고 네. 현지에서 실무 협상 대표들이 계속 막판까지 조율을 할 텐데 그때 양 정상도 현지에서 같이 사전 보고를 받으면서 최종 조율에 참가하기 위해서 조금 더 일찍 하루 더 일찍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 두 정상이 도착 장소도 좀 달리한 것으로 네. 알려지고 있는데 김정은 위원장은 민간공항인 창의 국제공항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피아레바 공군기지에 내릴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렇게 달리한 이유에도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미국 대통령은 특별히 이제 해외 방문을 할 때 미국은 전 세계에 주둔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들이 이제 협조 관계를 맺고 있는 공군기지를 이용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고요. 싱가포르의 파야레바 공군기지가 미군과 또 특별한 협조 관계가 또 예. 있습니다. 예. 싱가포르가 특징이 국토가 작기 때문에 공군 비행 훈련을 하기가 상당히 좀 힘들어요. 그래서 예. 미군하고 특수한 관계를 좀 맺고 있고 알려져 있기로는 싱가포르 F-15 1개 대대가 미국의 아이다호 호주 마운틴홈 공군기지에도 전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미 공군과 특수 관계를 맺고 있어서 당연히 파야레바 공군기지를 이용하는 것이고 네. 단순히 이제 또 에어포스 원 한 대만 가는 게 아니라 미국 대통령이 탈 그 캐딜락 원도 나르고 하는 군 수송기도 가야 되고 해서 특별한 예. 필요들이 있어서 미국 대통령은 당연히 파야레바 공군기지로 가는 것이고 문제는 김정은 위원장이 어느 공항을 이용하느냐 하는 것이죠. 예. 지금 알려져 있기로는 창의 공항에 네. 내릴 것이라고 하는데 아마 미군과의 좀 특수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파야레바 공군기지를 이용하는데 좀 부담도 있을 것 같아요. 북한 네. 입장에서는. 예, 예. 그래서 창의 국제공항을 이용하는 것 같은데 그 실질적인 이유는 그렇게 되겠지만 대외적인 이미지로서는 정상 국가의 이미지를 이번에 좀 과시하려는 민간 공항을 좀 이용하면서 나도 정상 외교, 정상적인 정상 외교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예. 걸 과시하려고 하는 목적도 실질적인 이유와는 다른 예. 어떤 포장의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싱가포르로 향하는 이 비행 경로에도 좀 관심이 가는데 네. 어제 북한 선발대가 향했던 그 같은 경로를 좀 이용할 것이라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예, 저희 보통 싱가포르 이제 여행 다니시고 하시면 알겠지만 한 6시간만 7시간 정도면은 갈 수가 있죠. 한반도에서 갈 때. 예, 그렇죠. 남쪽 항로로 가게 되면 근데 이제 한 10시간 정도, 한 3시간 정도가 더 걸리는 이제 중국을 통과하는 예, 중국을 돌아서 네, 갔죠. 가게 되는데 아무래도 안전 문제겠죠. 통상적인 남쪽 항로를 이용하는 것보다 중국이라고 하는 자 동맹국의 상공을 통과하면서 예. 경호 협조도 받고 우리 상공 통제도 받으면서 안전하게 싱가포르로 향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중국 여행이나 출장을 자주 다니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군 공항이 중국 군 당국이 한 80% 정도를 통제를 하고 20% 정도만 민간에게 할당을 해서 네. 항공 통제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이 있을 정도로 뭐 출 도착이 이제 지연이 잦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 정도로 이제 중국의 상공은 중국 당국이 굉장히 컨트롤을 잘 하고 있죠. 예. 그 협조를 받으면서 안전하게 싱가포르로 향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경로를 통해서 도착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자체적인 안전 확보는 어떻게 할지 관심이 쏠리는데 그래서 뭐 북중 정상회담 때처럼 전용 방탄 차량을 가지고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예측들이 나오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니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특히 방탄 차량 같은 것이 제공이 될 때 직접 타고 다니는 차량이잖아요. 예. 그리고 정상 외교를 할 때 가장 민감하게 날을 세우는 것이 도청 문제인데 네. 싱가포르 당국이 아무리 뭐 북한과 수교 관계가 있어서 차량을 제공해 준다라고 해도 최고 지도자의 존엄과 안전을 아주 최고로 치는 북한 당국이 자국의 최고 지도자가 타는 차량을
외국이 제공해주는 차량을 탈 것인가라고 하는 건 좀 생각해볼 문제인 것 같아요. 도청 문제도 있고 안전 문제도 예.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차량을 가져가는 것이 뭐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 같고 북한 당국도 그에 대해서 뭐 만반의 준비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을 위대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 기회는 단 한 번뿐이라고 강조를 했고 네. 1분이면 북한이 비핵화할지 네, 알아차릴 수 있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이런 발언들은 좀 어떻게 분석을 하십니까? 이제 평생 이제 비즈니스를 하면서 살아온 이제 협상가다운 발언일 텐데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원하는 말은 단 한마디입니다. CVID죠. 예, 미국이 원하는 말은 단 한마디고 그 말을 아직 김정은 위원장한테 직접 듣지는 못한 겁니다. 예. 그리고 비핵화 의지가 있다라고 얘기했지만 그것이 미국이 원하는 방식의 CVID라고 명시적으로 밝힌 적이 없는 것이죠. 그 말을 듣고자 하는 것이고 이제 기선제압을 하는 것이죠. 주도권 싸움을 하고 내가 앉으면 금방 당신의 마음을 다 알 수 있다라고 예. 하는 얘기를 먼저 던지면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을 압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충분히 준비하고 나오지 않으면은 5월 25일 날 밤처럼 또 한 번 판이 깨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려주려고 하는 기선 제압용인 것 같습니다. 네. 예전에 1961년도인가요? 오스트리아 빈에서 후르시초프 소련 수상하고 예. 케네디 대통령이 이제 협상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좀 실패한 정상회담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후르시초프가 아들뻘인 케네디 대통령을 그 직전에 있었던 그 미국의 그 쿠바 피그만 침공 사태의 실패 책임을 물으면서 굉장히 압박을 하면서 들어갔거든요. 예. 이번엔 반대로 서방 진영의 지도자가 지금 이제 사회주의권 진영의 지도자한테 아들뻘이죠 또 아들뻘 반대가 되어가지고 또 압박을 하는 형국 그리고 또 기선 제압을 하기 위해서 그런 발언도 특별히 남긴 것 같습니다. 네, 뭐 기선 제압에 더해서 확실한 전략도 필요할 텐데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들이 준비가 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자신은 평생 준비해온 사람이다 이렇게 네. 답했다고 합니다. 특유의 자신감을 내비쳤는데 어떤 전략을 세웠을까요? CVID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초반부터 굉장한 압박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예. 아마 내일 지금 그 실무 협상 대표자들의 가장 최종 의제 조율에 가장 넘기 힘든 산이 될 것 같은데 네. 거기서 CVID 원칙을 어느 정도 선까지 표명을 하고 합의를 할 것인가를 놓고 굉장히 이제 삿바 싸움이 벌어질 것이고 협상장에 둘이 앉아서도 그 CVID 이 얘기를 명식으로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놓고 싸움을 걸 것입니다. 예. 그게 이제 첫 번째가 될 것이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따로 북한 인권 문제를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이제 예. 그게 나중에 2차, 3차 되면서 차츰 이제 북미 평화 협정 과정에서 제기될 문제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빨리 그 카드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만큼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다양하게 압박할 수 있는 카드가 있으니까 이번에 정확히 내가 듣고 싶은 얘기 한마디만 해달라. 예. 그러면 나도 해줄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포석으로 협상에 임할 것 같고 그 CVID라고 하는 것의 이야기를 정확하게 나오기만 한다면 싱가포르 회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도 해줄 수 있는 거의 모든 선언과 약속들을 좀 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회담에서의 공동 합의문에 대해서도 상당한 관심을 받고 있는데 글쎄 지금쯤이면 이 대략적인 좀 합의문이 작성이 됐을까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은 나왔겠죠. 예. 북한도 누누이 밝혔지만 우리는 김계관 부상이 그전에 북미 정상회담 취소가 됐을 때 우리는 트럼프 모델에 대해서 은근히 기대를 했었다라고 하는 발언을 한 적도 있었고 트럼프 예. 모델 자체에 대해서는 이해들을 서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큰 틀은 정해졌는데 구체적으로 계속 말씀드리지만 CVID와 무엇을 주고받을 것인가 그게 이제 문제가 될 것처럼 보입니다. 그 정상 간의 협정이라고 하는 것이 뭐 구체적으로 뭐 세부적인 내용들을 막 담지는 않죠. 기본적인 큰 틀의 내용들을 담기 마련인데 그렇죠. 예, 이번에는 이 둘이 정상 간에 만약에 사인을 해서 뭔가 선언을 발표한다고 했을 때 그 선언문의 구체적인 내용보다도 제목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가 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예. 뭐 비핵화와 체제 보장에 대한 합의문, 뭐 이제 그거는 좀 실무급의 이야기인 것이고 정상들이 발표를 할 때 그 제목이 어떻게 잡힐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내용은 실제적으로 비핵화와 체제 보장에 대한 내용을 담고 예. 있더라도 예. 제목 자체는 조금 더 큰 틀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제목들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런 제목이 나온다면 회담은 성공한 것입니다. 뭐 예컨대 뭐 한반도 평화 번영에 관한 북미 공동선언 혹은 뭐 우리의 1991년 남북 기본 합의서를 좀 차용을 해본다면은 북미 간의 화해와 불같이 및 교류 협력에 관한
선언 뭐 등등 예. 뭐 그런 포괄적인 제목들을 담고 앞으로의 로드맵을 그려나가는 그 정도 선언만 나온다 하더라도 6.12 정상회담은 성공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상당히 중요하고 엄청난 대화가 오갈 싱가포르에 문재인 대통령이 합류할 가능성은 지금으로서는 희박하다는 시각이 좀 많은데 그래도 깜짝 초청할 가능성은 좀 열려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희박하다고 하다가 갑자기 가야 더 효과가 극대화되는 것이겠죠. 네. 예. 그런데 이럴 것 같아요. 북미 간의 입장에서 특히 우리는 이제 미국과의 동맹국이기 때문에 의전 조율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또 좀 이렇게 특별한 캐릭터가 작용할 건데 관심을 받아야 되잖아요. 오로지 예. 북미 정상회담 자체에 집중이 되어야 되는데 사전부터 남북미 종종 선언이 예상된다라고 하는 뉴스가 많이 퍼지는 것은 예. 북미 정상회담 자체에는 그다지 긍정적이진 않겠죠. 6월 12일까지는 어쨌든 북미 정상회담에 온 뉴스의 초점, 온 세계의 시선이 다 가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갑자기 남북미 종전 선언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그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성과를 내게 되는 것이죠. 뭐 그런 가능성들을 열어놓고 아마 충분한 지금 뭐 물밑 조율들이 이루어지고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앞으로 한 2, 3일간 아주 재미있는 그림들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북미 정상회담 직후에 네. 우리나라를 방문할 예정이고 이에 맞춰서 일본 외무상도 방문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좀 어떤 이야기들이 오갈 거라고 보십니까? 6월 12일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북미 간의 비핵화와 체제 보장을 이야기를 하고 어떤 것을 주고받을 짓을 얘기를 할 겁니다. 예. 이제 북한이 이제 비핵화 조치를 했을 때 미국은 어떤 그 체제 보장과 경제 지원을 해줄 것인지가 문제가 될 텐데 그랬을 때 이제 한미일 이제 삼각 동맹이 어떻게 미국과 조율을 하면서 북한에 대한 체제 보장과 경제 지원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주요 의제가 되겠죠. 6월 12일 날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서 큰 틀의 합의를 해놓는다면 그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서 과연 한미일은 서로 무엇을 하고 어떤 협조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첫 번째 그 실무 고위급 회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아직 채워지지 않은 합의문 빈칸에 어떤 내용들이 채워질지 앞으로의 두 정상의 행보도 계속해서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